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 바로 코딩입니다. 코딩, 이 말을 들으면 뭔가 좀 복잡하고 어렵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호기심은 있는데 어디서부터 뭘 해야 할지 좀 감이 안 잡힌다 이런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코딩이 정확히 뭐지? 이런 아주 기본적인 궁금증부터 시작해서요. 구글의 그 인공지능 기반 도구죠. 제미니 캔버스. 이걸 활용해서 코딩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접하는 방법, 그리고 뭐 실제로 간단한 결과물을 만들어 보는 과정까지 핵심만 쏙쏙 뽑아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오늘 코딩과 제미니 캔버스 마스터하기 보고서에서 발췌한 내용들을 좀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이 자료들을 통해서 코딩이 단순히 그냥 기술 배우는 걸 넘어서 여러분의 어떤 사고방식이나 문제 해결 능력에 어떤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뭐 제미니 캔버스 같은 도구를 딱 시작점으로 삼아서 어떻게 이 코딩의 세계를 탐험해 나갈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드리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이 코딩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에 좀 눈뜨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코딩의 진짜 의미, 그 본질부터 좀 차근차근 짚어보고요. 또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AI 협업 도구, 제미니 캔버스의 매력이 대체 뭔지, 더 나아가서는 구글 생태계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유용한 도구들, 또 믿을 만한 무료 학습 자료는 뭐가 있는지, 너무 많은 정보에 막 지치지 않으면서도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하죠. 도대체 코딩이란 게 뭔가요? 컴퓨터 언어, 프로그래밍,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코딩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작업을 컴퓨터가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언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는 것처럼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특별한 언어,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명령 목록을 쭉 작성하는 그런 행위죠. 여기서 중요한 건 컴퓨터는 사람처럼 뭐 맥락을 파악하거나 좀 애매한 표현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이고 또 논리적이고 단계별로 명확하게 지시를 내려야만 합니다. 아, 그래서 코딩할 때 그 논리적인 사고가 중요하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런데 코딩하고 프로그래밍, 이 두 용어는 그럼 어떻게 다른 건가요? 현업에서도 보면 그냥 혼용해서 쓰는 경우도 꽤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 두 용어가 되게 비슷하게 쓰이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차이가 좀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또 문제 해결 절차, 이걸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데 이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등 좀 더 큰 그림을 그리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반면에 코딩은 그렇게 설계된 계획에 따라서 실제 컴퓨터 언어로 코드를 한 줄 한 줄을 입력하는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해당하죠. 아하. 비유를 두자면 프로그래밍이 건축 설계도를 그리는 것이라면 코딩은 그 설계도에 따라서 실제로 벽돌을 쌓는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 설계도 그리기와 벽돌 쌓기. 네, 그래서 프로그래밍이 코딩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인 셈이죠. 그렇군요. 비유가 아주 재밌네요. 그럼 꼭 컴퓨터 전문가가 될 게 아니더라도 코딩을 배우면 좋다고들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은 건가요? 네, 맞아요. 코딩 교육의 핵심 가치는 단순히 뭐 기술 습득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복잡해 보이는 문제를 잘게 쪼개서 논리적인 단계로 만들고 이걸 해결하는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사고력을 길러준다는 점이에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는 그 과정 자체가 끊임없이 논리 구조를 짜고 또 오류를 찾아내고 수정하는 그런 훈련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능력은 뭐 비단 개발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네, 어떤 분야에서 일하든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죠. 문제 해결 능력과 논리적 사고력 향상이라 정말 중요한 역량이네요. 혹시 실생활에서 코딩이 활용되는 구체적인 예시를 좀 더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야 좀 더 와닿을 것 같아서요. 아, 물론이죠. 활용 범위는 정말 넓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예를 들자면 매일 반복하는 단순하고 좀 지루한 업무 있잖아요. 이걸 자동화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걸 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특정 웹사이트 여러 곳에서 매일 아침 환율 정보를 싹 가져와서 표로 정리해야 한다. 이런 일이 있다면 간단한 코드를 짜서 이 작업을 그냥 자동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오, 이런 걸 웹크롤링이라고 부르는데 마치 웹상의 정보들을 로봇이 대신 이렇게 긁어 모아주는 거죠.
시간을 정말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와, 매일 반복되는 그런 귀찮은 일을 컴퓨터가 대신 해준다니 이거 정말 솔깃한데요. 그렇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요즘 뭐 화두가 되는 인공지능 AI나 사물 인터넷, IoT, 그러니까 뭐 인터넷에 연결된 냉장고나 스피커 같은 그런 기기들이요.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 같은 첨단 기술들도 전부 코딩이 그 뿌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앱, 웹사이트, 온라인 게임은 뭐 당연하고요. 자동차의 제어 시스템이나 스마트 가전제품의 소프트웨어까지 전부 다 코딩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죠. 직업적인 측면에서도 최근에 개발자 수요가 많이 늘면서 좋은 대우를 받는 유망 직종으로 주목받고 있고요. 그렇군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일상에서 이건 좀 더 편하게 할 수 없을까 싶은 그런 불편한 점이나 이런 게 있으면 진짜 좋겠다 싶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코딩이 그 해결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코딩의 개념과 중요성을 이제 좀 알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도구로 넘어가 보죠. 오늘 저희가 주목할 도구가 바로 구글의 제미니 캔버스인데요. AI를 활용해서 코딩을 더 쉽게 시작할 수 있게 돕는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시작하기 전에 이 캔버스라는 이름 때문에 다른 서비스랑 좀 헷갈릴 수 있다는 얘기가 있네요. 네, 맞아요. 그 점을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글에는 그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과제 관리 도구 중에도 캔버스라는 이름을 쓰는 게 있거든요. 구글 드라이브랑 연동되는 서비스인데요. 하지만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제미니 캔버스는 이것과는 전혀 다른 AI 기반의 창작 지원 도구입니다. 핵심은 아이디어를 빠르게 만들고 수정하고 실험해 볼 수 있는 인터랙티브한 작업 공간이라는 점이죠. 이름이 같다고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아하, AI 기반의 창작 공간. 야,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제미니 캔버스가 정확히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AI가 어떻게 코딩을 돕는다는 거죠? 제미니 캔버스는 뭐랄까 똑똑한 코딩 파트너랑 같이 작업하는 듯한 그런 경험을 제공합니다. 몇 가지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요. 첫째, 내가 만들고 싶은 것에 대해서 그냥 자연스러운 말로 설명을 하면요. 예를 들어 간단한 블로그 게시물 초안 좀 써줘. 아니면 이메일 수집폼 만드는 HTML 코드 짜줘. 이런 식으로요. AI가 순식간에 관련 텍스트나 코드 초안을 쫙 만들어줍니다. 와, 둘째,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을 보면서 AI한테 추가적인 수정이나 개선을 계속 요청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좀 더 길게 늘려줘. 코드에 주석 좀 달아줘. 같은 식으로요. 텍스트의 톤이나 형식 변경 같은 편집도 물론 가능하고요. 셋째, 작업 내용은 자동으로 저장되니까 뭐 실수로 날릴 걱정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때로는 작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AI가 요약 음성을 만들어주거나 관련 퀴즈, 인포그래픽, 심지어 간단한 웹페이지 형태를 변환해주는 그런 부가 기능도 제공합니다. 와, 진짜 무슨 AI 비서가 옆에 딱 붙어 있는 그런 느낌이겠는데요. 사용법도 그렇게 간단한가요? 코딩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바로 시작할 수 있을 정도인가요? 네, 그게 바로 제미니 캔버스의 아주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뭐 복잡한 개발 환경 설정 같은 그런 골치 아픈 과정 전혀 없이요. 그냥 웹브라우저에서 제미니 앱에 로그인하고 캔버스 기능을 키기만 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아이디어를 텍스트 상자에 입력하면 예를 들어서 버튼 누르면 색깔 바뀌는 웹페이지 만들어줘. 이렇게 쓰면 제미니가 즉시 관련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생성해서 보여줍니다. 오, 코딩 경험이 전혀 없어도 내 아이디어가 실제 코드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죠. 코딩에 대한 그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고 첫 발을 내딛게 도와주는 셈입니다. 그럼 AI가 만들어준 코드를 사용자가 직접 수정하거나 더 발전시키는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사용자는 AI가 생성한 코드를 캔버스 화면에서 바로 보고요. 필요한 부분을 직접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특정 코드 부분을 마우스로 이렇게 선택한 뒤에 다시 텍스트 상자에다가 이 버튼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꿔줘 와 같이 구체적인 수정 요구사항을 입력하면 AI가 그걸 반영해주죠. 아하, 특히 웹앱 같은 시각적인 결과물을 만들 때는 이게 더욱 강력한데요. HTML이나 리액트 같은 코드를 수정하면 그 결과가 캔버스 내 미리 보기 화면에 실시간으로 바로 반영됩니다. 코드를 한 줄 깍 바꿨을 때 웹페이지 모습이 어떻게 변하는지 즉각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코딩 초보자도 훨씬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오, 실시간 미리 보기. 네, 코딩이 단순히 그냥 딱딱한 텍스트 입력 작업이 아니라 무언가를 직접 만들어가는 창의적인 과정이라는 걸 체감하게 해주죠. 실시간 미리 보기 기능은 정말 유용하겠네요.
혹시 코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오류를 찾고 수정하는 작업, 흔히 디버깅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좀 더 전문적인 작업도 가능한가요? 네. 데스크톱 환경에서는 기본적인 디버깅 지원 기능도 제공합니다. 캔버스 화면 오른쪽 위에 보면 코드 버튼이 있는데요. 이걸 누르면 전체 코드를 직접 편집할 수 있는 창이 열리고요. 또 콘솔 표시 기능을 켜면 미리 보기 화면에서 발생하는 오류 메시지나 로그를 확인하면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마치 코드 탐정처럼 버그를 잡는 거죠. 하하, 코드 탐정. 네. 또 코드 최근 변경사항 표시 기능으로 내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바꿨는지 추적하기도 쉽고요. 그렇다면 제미니 캔버스가 전문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그런 도구들과는 좀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정확합니다. 제미니 캔버스는 전문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통합 개발 환경, 즉 IDE와는 목적이 다릅니다. IDE가 온갖 종류의 전문적인 개발 작업을 위한 종합 공구 세트 같은 거라면 제미니 캔버스는 아이디어를 빠르게 스케치하고 AI의 도움을 받아서 초기 시제품,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데 특화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프로토타입용? 네. 따라서 코딩을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입문자나 아니면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아이디어를 빠르게 시각화하고 싶은 기획자, 디자이너에게 매우 유용하죠.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른 앱 아이디어를 복잡한 설치 과정 없이 몇 분 만에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만들어서 동료에게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강력하죠. 그리고 여기서 만든 코드는 코드 복사 기능을 이용하거나 또 뒤에 설명드릴 콜랩 같은 다른 환경으로 내보내서 더 발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제미니 캔버스가 코딩의 첫걸음을 떼기에 아주 좋은 도구라는 건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럼 제미니 캔버스로 코딩에 재미를 붙인 다음에는 어디로 나아가면 좋을까요? 구글 생태계 내에 다른 유용한 도구들이 또 있다고 들었거든요. 콜랩은 어떤 건가요? 네, 제미니 캔버스가 아이디어 스케치북이라면 콜래보레셔리, 줄여서 콜랩은 좀 더 본격적인 코딩 작업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콜랩 역시 웹브라우저에서 바로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할 수 있는 구글의 무료 플랫폼인데요. 가장 큰 장점은 복잡한 설치 과정 없이 강력한 컴퓨팅 자원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구글 클라우드의 고성능 하드웨어인 GPU나 TPU 같은 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서 대량의 데이터를 다루는 분석 작업이나 인공지능 모델을 훈련시키는 머신러닝 작업에 매우 유용합니다. 복잡한 기능을 구현하거나 데이터를 분석하는 식으로 확장할 수 있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실제로 제미니 캔버스에는 작업한 코드를 콜랩 노트북 파일 .ipynbn 형태로 내보내는 기능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연동이 돼요. 콜랩 환경 안에서도 코딩이나 디버깅 관련해서 제미니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되어 있고요. 넘파이나 펜다스 같은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데이터 처리, 매트플로립을 활용한 데이터 시각화, 텐서플로우를 이용한 머신러닝 모델 구축 등 파이썬 기반의 다양한 고급 작업을 콜랩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코딩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을 때 참고할 만한 자료도 구글에서 제공한다고요? 코드 위드 구글은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코드 위드 구글은요, 구글이 제공하는 다양한 무료 코딩 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을 한데 모아놓은 허브 사이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린이부터 대학생, 교육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의 학습자를 위한 커리큘럼, 실습 활동, 강의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어요. 단순히 온라인 자료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구글이 후원하는 장학금 프로그램이나 코딩 캠프, 인턴십 기회와 연결되기도 해서요. 코딩 분야로 진로를 생각하는 학생들에게는 체계적인 학습 로드맵을 제공하는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래스호퍼라는 구글의 코딩 학습 앱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상황이 다른가요? 이것도 이름 때문에 좀 홍동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 부분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구글에서 운영했던 그래스호퍼는 스마트폰으로 자바스크립트 기초를 게임처럼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앱으로 꽤 인기가 있었지만 아쉽게도 현재는 서비스가 종료되었습니다. 아, 종료됐군요. 네, 지금 앱스토어에서 그래스호퍼를 검색하면 나오는 앱은 동명의 다른 회사에서 만든 주로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가상 전화 시스템 서비스예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군요. 다만 과거 구글 그래스호퍼 앱의 존재는 구글이 초보자들이 코딩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상호작용적인 방식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의 제미니 캔버스도 그런 철학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럼 지금까지 나온 구글의 코딩 관련 도구들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제미니 캔버스, 콜랩,
코드 위드 구글. 각각의 역할과 쓰임새가 다른 것 같은데 어떤 사용자에게 어떤 도구가 적합할까요? 네. 각 도구는 여러분의 코딩 학습 여정 단계나 필요에 따라 다른 역할을 수행합니다. 정리해보자면요. 우선 제미니 캔버스는 아이디어를 빠르게 시각화하고 AI와 협업하면서 코딩의 첫맛을 보고 해볼 때 가장 좋습니다. 코딩 경험이 거의 없는 입문자 또는 개발 지식이 없더라도 아이디어를 구체화해야 하는 기획자나 디자이너에게 특히 유용하죠. 뭐랄까, 아이디어 스케치 단계? 네, 아이디어 스케치 단계. 그리고 콜랩은 제미니 캔버스에서 만든 초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좀 더 복잡한 데이터 분석, 시각화, 자동화 또는 머신러닝 같은 고성능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 작업을 하려고 할 때 적합합니다. 데이터 과학자 지망생, AI 연구자 또는 파이썬 기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학생에게 강력한 도구입니다. 본격적인 개발 및 분석 단계로 넘어가는 다리 역할을 하죠. 다리 역할. 마지막으로 코드 위드 구글은 코딩의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거나 아니면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코딩 교육 자료를 찾을 때 유용한 공식 리소스 허브입니다. 코딩을 처음 시작하는 학생이나 자녀에게 코딩을 가르치고 싶은 부모님, 교사들에게 좋은 가이드가 될 수 있습니다. 학습 및 교육 자료 탐색 단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아하. 이 도구들은 서로 딱 단절된 것이 아니라 제미니 캔버스에서 시작해서 콜랩으로 확장하고 또 필요한 지식은 코드 위드 구글이나 다른 학습 자료를 통해서 보충하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하나의 학습 경로 또는 생태계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 각 도구의 역할과 연결고리가 아주 명확해지네요. 이론 설명은 이쯤 하고 역시 코딩은 직접 무언가를 만들어봐야 재미도 붙고 실력도 는다고 하잖아요. 코딩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도전해볼 만한 간단한 프로젝트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너무 어렵지 않으면서도 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거요. 맞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거창한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작더라도 내가 직접 만든 결과물을 보면서 흥미를 느끼고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제안해 드릴게요. 우선 웹페이지 만들기.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분야 중 하나인데요. HTML로 구조를 잡고 CSS로 디자인을 입히고 자바스크립트로 동적인 기능을 추가해서 간단한 자주 묻는 질문 FAQ 페이지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질문을 딱 클릭하면 답변이 쫙 펼쳐지는 그런 방식이죠. 아, 네네. 많이 봤죠. 또는 이미지 여러 장이 자동으로 이렇게 쓱쓱 넘어가는 이미지 슬라이더 아니면 특정 날짜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주는 카운트다운 시계, 화면 크기에 따라 메뉴 모양이 착 바뀌는 반응형 내비게이션 바 같은 것도 좋은 연습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걸 만들면서 웹 개발의 기본적인 원리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오, 카운트다운 시계도 재밌겠네요. 네. 그리고 간단한 게임 만들기. 게임을 좋아하신다면 직접 만들어 보는 것도 아주 좋은 동기부여가 됩니다. 파이썬 언어랑 파이게임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벽돌 깨기나 간단한 레이싱 게임 같은 것을 만들 수 있고요. 자바스크립트로는 카드 짝 맞추기 게임이나 테트리스 같은 고전 게임을 웹 브라우저에서 돌아가도록 구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 게임을 만들다 보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같은 중요한 개념을 좀 더 재미있게 접할 수도 있어요. 레고 블럭처럼 캐릭터나 아이템 같은 객체를 만들어서 조립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레고블록 비유 좋네요. 그리고 생활 속 자동화도 있죠. 앞서 잠깐 언급했던 웹 크롤링을 이용해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뉴스 기사 제목만 매일 아침 싹 모아서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고요. 혹은 엑셀 파일을 자동으로 정리하거나 여러 개의 파일 이름을 규칙에 따라 한꺼번에 바꾸는 등의 업무 자동화 스크립트를 파이썬으로 짜보는 것도 아주 실용적입니다. 와,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고 재미있는 프로젝트들이 많네요. 특히 그 FAQ 페이지나 카운트다운 시계 같은 건 저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요. 웹사이트에서 흔히 보는 기능들이라 그런지 더 흥미가 생깁니다. 네, 바로 그런 작은 성공 경험이 중요합니다. FAQ 페이지 만들기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가 어떻게 함께 작동하는지 그 기본 원리를 파악하기 좋고요. 카운트다운 시계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데이터를 다루는 프로그래밍 연습에 도움이 됩니다. 반응형 내비게이션 바는 요즘 웹 디자인의 필수 요소인 반응형 웹 개념을 익힐 수 있어서 실용적이고요. 이런 작은 프로젝트들을 하나씩 완성해 가면서 자신감을 얻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런 프로젝트들을 실제로 해보려면 어디서부터 배워야 할까요? 요즘엔 무료로 코딩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온라인 자료들이 정말 많다고 들었어요. 네, 정말 많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아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될 정도죠. 유료 강의 플랫폼인 유데미나 코세라 같은 곳에도 잘 찾아보면 훌륭한 무료 강의들이 꽤 있고요. 중요한 것은 자신의 학습 스타일과 목표에 맞는 자료를 잘 선택하는 것입니다. 몇 군데 추천해 드릴게요. 우선 국내 자료로는요. 한국어로 된 자료를 선호하신다면 생활 코딩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웹개발 기초를 중심으로 매우 친절하고 이해하기 쉬운 영상 강의를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이자 웹사이트로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코딩 교육 커뮤니티 중 하나죠. 아, 생활 코딩 정말 유명하죠. 네. 그리고 텍스트와 이미지 중심으로 좀 차분하게 공부하고 싶다면 TC스쿨 같은 웹사이트도 한글 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고요. 좀 더 어린 학습자나 완전 초보자를 대상으로는 소프트웨어야 놀자나 엔트리처럼 블록을 조립하듯 코딩 원리를 배울 수 있는 플랫폼도 좋습니다. 해외 자료로는 영어에 거부감이 없다면 선택지는 훨씬 넓어집니다. W3Schools 웹기술,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등 관련해서 방대한 레퍼런스와 예제를 제공하고요. 웹사이트 내에서 바로 코드를 실행해 볼 수 있는 환경이 아주 잘 갖춰져 있습니다. 오, 바로 실습이 가능하군요. 네. 코드캐데미는 단계별 미션을 해결하는 게임 같은 방식으로 코딩을 배울 수 있어서 상호작용적인 학습을 선호하는 분들께 인기가 많습니다. 좀 더 깊이 있는 이론 학습을 원한다면 코스테라나 EDX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하버드, MIT 등 세계 유수 대학에서 제공하는 컴퓨터과학 관련 무료 강의, 무화기를 들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와, 정말 다양한 선택지가 있네요. 생활 코딩은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워낙 유명하더라고요. 각 플랫폼마다 조금씩 특징이 다른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 코딩은 한국어로 차근차근 따라하면서 개념을 잡기에 좋고요. W3Schools 특정 기술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보고 예제를 실습하기에 편리합니다. 코드캐데미는 직접 코드를 입력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으면서 능동적으로 배우는 재미가 있고요. 코세라나 EDX는 대학 강의 수준의 깊이 있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을 때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죠. 영상 강의를 선호하는지, 텍스트 기반 학습을 선호하는지, 아니면 직접 실습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등 자신의 학습 성향을 잘 고려해서 한두 곳을 정해서 꾸준히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코딩의 본질부터 시작해서 AI와 함께하는 제미니 캔버스, 그리고 더 넓은 구글 생태계와 학습 자료들까지. 결국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오늘 저희 논의를 통해서 우리는 코딩이 단순히 컴퓨터 언어를 익히는 그런 기술적인 행위를 넘어서 문제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해결하는 그 사고방식을 훈련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글의 제미니 캔버스 같은 도구는 AI의 도움을 받아서 이러한 코딩의 세계에 훨씬 쉽고 재미있게 발을 들여놓을 수 있도록 돕는 훌륭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복잡한 설정이나 사전 지식 없이도 아이디어를 빠르게 현실화하는 경험을 제공하니까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미니 캔버스에서 시작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점이죠. 그렇습니다. 제미니 캔버스에서 얻은 흥미와 자신감을 바탕으로 콜랩과 같은 더 강력한 도구를 활용해서 프로젝트를 확장하고 또 생활 코딩이나 W3Schools 같은 풍부한 무료 학습 자료들을 통해서 꾸준히 지식을 쌓아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성장 경로까지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성공적인 코딩 학습 여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설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단계, 제미니 캔버스로 아이디어 구체화하고 코딩과 친해지기. AI와 대화하듯 협업하면서 코딩의 재미를 느껴보세요. 부담 없이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단계, 콜랩으로 프로젝트 확장하고 깊이 더하기. 캔버스에서 만든 기초 위에 데이터 분석, 자동화 등 좀 더 복잡한 기능을 구현하며 실력을 키워나가세요. 파이썬의 강력함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 다양한 무료 리소스로 꾸준히 학습하고 성장하기. 생활 코딩, W3Schools, 코드캐데미 등 자신에게 맞는 플랫폼을 활용해서 기초를 탄탄히 다지고 새로운 프로젝트에 계속 도전하며 학습을 이어나가세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코딩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좀 해소하고 첫걸음을 내딛는데 조금이나마 용기를 드렸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살펴본 제미니 캠퍼스나 콜랩 같은 특정 도구의 사용 여부를 떠나서요. 여러분의 일상이나 업무 속에서 이건 좀 비효율적인데 혹은 이건 너무 반복적인데 하고 느끼는 작업이 혹시 있나요? 디지털 작업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딱 한 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코딩의 핵심, 즉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고 논리적인 단계로 나누어 해결하는 그 사고방식을 적용한다면 실제 코드를 한 줄도 작성하지 않더라도 그 작업을 어떻게 다르게 접근하고 개선해 볼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코딩적 사고가 여러분의 일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오늘 저희가 함께한 여정의 진짜 의미일지도 모르겠습니다.